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게시판과 종목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물 먹는 개미님이 남겨주신 종목부터 진단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매수가 71,000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오늘장 한국항공우주 1.4% 밀리면서 74,400원에 마감됐습니다. 최근 현대차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절반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어제 주가가 하락한 바 있는데요. 오늘도 연일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지금 손실 중에 있으신데요. 목표가와 손절가의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일단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보다 이제 현대차가 내놓은 물량 때문에 이제 그거 관련돼서 지금 뭐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심리적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실적은 좋아질 걸로 좀 보고 있고 지금 방산업계가 아직까지는 뭐 지금 뭐 계속 꾸준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는 최근에 조금 많이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은 지금 보면 이 꼭지점이 이제 꼭대기가 이제 결국에는 최고가가 106,500원이었습니다. 106,500원이었는데 지금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한 7만 원대까지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이게 차트 내용을 보면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아직까지는 정확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다행히 이제 여기서는 조금 올라오는 뭐 이 정도 가격에서는 좀 받쳐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66,000원이나 65,000원 정도를 깬다라고 하면 요선을 깬다라고 하면 좀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거를 돌파해서 나가면 충분히 뭐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구간은 충분히 빨리 갈 수 있지,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뭐 한국항공우주를 그닥 걱정해야 될 내용은 아닌데 지금 보면 약간 수급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자체가 처음에 설립될 때 이제 여러 회사가 지분을 투자해서 설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고 뭐 자기들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빼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누군가가 사줄 수 있기 때문에 던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결국 외국인들이 받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리레이팅해서 저는 한 10만 원 선까지는 다시 한번 도전하지 않겠나. 그래서 만약에 6만 5천 원을 지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손절하시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좀 더 가져가 보시면 오히려 이걸 뚫고 나가면 더 세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진단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으로 봐주셨고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이너피스님이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영인 프론티어입니다. 6,400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 두고 있습니다. 영인 프론티어 오늘장 1.37% 상승하면서 5,920원에 마감됐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이 종목 삼성바이오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의 주가 흐름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계속 주가가 안 올라와서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에 뭐 납품을 하는 이런 회사인데 결국에는 이제 그 예전에 삼성 바이오 관련돼서 좀 크게 올랐다가 좀 쉬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좀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시총이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뚜렷한 수급이 나오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주가는 보면 굉장히 지금 지루하지만 잘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바이오가 한참 갈 때 지금 거의 마지막 주자로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한 5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7월 때까지 급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쉬고 지금 현재는 한 6,000원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은 중간중간에 나온다라는 거는 이때 매집한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빠져나오지 못한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다시 한번 튀면 뭐 이게 뭐 8,000원도 갈 수 있겠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한 7,000원 정도 선이면 한번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 말고도 훨씬 더 좋은 뭐 주식들이 많은데 굳이 여기는 좀 거래가 잘 안 되고 좀 많이 힘든 뭐 좀 갖고 계시면 굉장히 지루하죠. 예, 그리고 뭐 이게 언제 여기서 무너진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삼성과 관계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영인 프론티어 좀 매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의 CMH4959님이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HLB고요. 17,652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 두고 계십니다. HLB 1.46% 오늘 상승하면서 17,350원에 마감됐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에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좀 올라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진단한 바 있는데요. 어제는 좀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한 1.46% 올라왔네요. 사장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대부분의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약간 이런 모습들이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 이제 고점에 비해서 자꾸 이제 밀리는 모습, 반등이 나오다가 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HLB도 좀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근데 HLB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이제 뭐 펀드에서 많이 담고 있었는데 그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물량들이 일부 이제 환매들이 나오면서 물량들이 좀 줄어들면서 조금 수급 공백이 좀 생겼고요. HLB도 여전히 지금 기대감이 큰 뭐 바이오 종목입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동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담았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기관들도 들어오고 번갈아 가면서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어서 어느 정도 저점은 좀 잡지 않았나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HLB 생명과학이라고 해서 또 다른 이제 우회 상장한 회사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주봉을 보면 제가 이제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 주봉 한번 보시면 선을 그어놨는데 결국엔 아직 하락 추세는 못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다시 한번 2만 원까지 튀어오르는 모습이 좀 나와야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살아나지 않겠나. 근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바닥을 잡고 올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신약 관련된 그 회사들은 다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HLB도 여기서는 한번 돌리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절을 한다면 15,500원 정도를 못 지키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걸 뭐 깨지 않고 잘 버티다가 올라가게 되면 좀 기다렸다가 뭐 한 3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바운딩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HLB 진단해 주셨는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 또 수급도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초이 CJ37님이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호텔신라입니다. 74,500원에 매수하셔서 4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오늘장 호텔신라 1.73% 빠지면서 68,300원에 마감됐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좀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이평선 다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21선의 저항은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거 좀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일단은 바닥은 뭐 어느 정도 잡았지 않나 싶은데 빠른 상승은 좀 어렵지 않겠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신라가 뭐 한옥 호텔을 짓는다고 해서 이슈가 돼서 올라가고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떨어진 거는 지금 면세점 관련돼서 정부가 지금 다시 정책을 검토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갑자기 롯데 면세점 같은 경우에 뭐 잠실점을 다시 한번 부활시켜 주려는 그런 의지가 나오고 면세점 수를 자꾸 늘리려고 합니다. 결국엔 그런 무슨 말이냐면 호텔신라가 가져갈 수 있는 쉐어의 폭이 이제 마켓 쉐어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여전히 또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7만 원 선 오면 뭐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7만 원에서 한 7만 1,000원 정도 오면 한번 정리 한번 하시고 기다렸다가 좀 더 뭐 다음을 기약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호텔신라 진단해 주셨는데요. 한 목표가 71,000원 정도로 잡아주셨고요. 반등 시 매도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의 CMH4959님이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KLNet입니다. 2,538원에 지금 매수를 하셔서 10% 비중 두고 계십니다. KLNet 오늘장 2.38% 빠지면서 2,46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중에 61선 터치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조금씩 올라오곤 있는데 상승 추세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좀 작은 주식이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그냥 좀 위아래 변동폭이 굉장히 크죠. 예, KLNet 같은 경우는 뭐 통신 관련된 회사인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게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게 그닥 그렇게 제가 뭐 선호하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엔 이쪽은 뭐 여러 가지 IT 관련돼서 뭐 솔루션이라든지 컨설팅, 뭐 물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이제 가장 큰 문제겠죠. 이런 종목들 보면 꾸준히 돈을 벌고는 있습니다. 다행히 적자는 안 나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올해 내년 뭐 좀 좋아질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조금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죠.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인 회사다 보니까 누가 좀 사주면 올라가고 누가 좀 팔면 금방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때가 이제 아마 2월 11일에 그렇죠. 예, 명절 끝나고 나서 코스닥이 폭락할 때의 모습이죠. 이제 조금 자리가 왔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선이죠. 이 선을 뚫어줘야 되는데 이 박스권을 지금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좀 뚫지 못하고 또 오늘 다시 밀렸는데 결국엔 다시 한번 바운딩을 준다고 해도 저는 31,000원대면 3,100원대면 사실은 이제 뭐 팔아야 되지 않나. 근데 여기까지 보면 좀 무리죠. 한 중간 정도인 3,000원 선 반등 나와도 3,000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2,700원을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여기서 무너지면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KLNet 목표가 3,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2,5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의 호랭74님이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금호NT입니다. 7,017원에 매수하셔서 30% 비중 두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했던 종목이죠. 금호NT 오늘장 6.99% 거의 7% 가까이 빠지면서 6,6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고점에서 잡으셨는데요. 지금 한번 급등한 다음에 연일 하락세를 보여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이 최고점이 8,400원까지 올라갔던 바가 있는데 이 전고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 추세로 봐서는 저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금호NT는 사실은 주가 급등 사유가 사실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없는데 조회 공시에서도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올라갔죠. 섬유 의류 관련된 회사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섬유 의류 관련된 거는 나이키를 능가할 수 있는 뭐 그 다른 아모라는 뭐 무슨 브랜드가 나오면서 거기에 납품한 업체가 어디냐 이런 걸 찾아서 뭐 국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갔는데 금호NT는 그거와 좀 관련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보면 차트상으로는 윗꼬리를 굉장히 크게 달면서 무너졌습니다. 15일 날. 3월 15일 날 윗꼬리를 크게 달고 무너졌는데 요 무렵에 사신 것 같아요. 아니면 조정받아서 사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추세가 나흘째 계속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결국에는 이 정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시도가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뭐 가려고 하면 적어도 6,300원에서 뭐 6,100원에서 200원 정도는 지지를 받아줘야 제일 크게 나왔던 장대 양봉의 절반 밑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절반 밑으로 안 빠지고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야지 사실 반등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작은 종목들은 개인들이 좀 들어가셔서 고생을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금호NT 좀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다소 적다고 판단해 주셨고요. 6,100원에서 6,200원 지지선 잡아주셨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좀 시장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희 차장의 투자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업종들 또 종목들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흐름과 함께 이런 업종들도 함께 제시해 주시죠. 예. 일단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사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라는 게 좀 중요한데요. 결국에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 지금 뭐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선진국 시장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 시장에서 이익 실현한 것들이 결국에 어디로 갈 수 있냐라고 봤을 때 뭐 신흥국 시장으로 올 때 가장 안정적인 한국이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꾸준히 들어올 수 있다. 뭐 그다음에 유가가 안정됐기 때문에 그동안 빠져나가던 중동계 자금들이 이제 뭐 나가는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이제 멈추다 보니까 뭐 조금만 사줘도 굉장히 좀 좋은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향후 앞으로 다음 주도 결국에는 뭐 외국인들의 매수 상황들 이런 수급들을 좀 체크를 잘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요즘 장중에 거의 이제 그런 걸 열어놓고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대형주 관련돼서 지금 많은 종목들이 반등을 줬죠. 기술적 반등을 많이 줬고 바닥에서 지금 저 PBR주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그런 종목을 다시 또 대응하기에는 조금 먹을 게 없다라고 봤을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만약에 대상승이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종목이 편입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LG화학이나 LG전자를 좀 추천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뭐 삼성 관련돼서는 삼성물산도 좀 뭐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섹터별로 좀 대응을 하는 거는 여전히 저는 OLED 장비주나 뭐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전기차 관련주들은 여전히 봐야 된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OLED 장비주들도 뭐 비아트론이나 AP 시스템 뭐 조금 다시 이제 반등하려는 모습을 서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재 관련된 뭐 덕산 레오룩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에스텍 파마라든지 아미코젠, 뭐 에이티젠 이런 것들이 반등을 많이 줬죠. 제가 이제 계속 뭐 3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확실하게 뭔가 재료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은 여전히 수급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은 바이로메드가 뭐 유상증자 제3자 배정으로 하면서 뭐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도 여전히 에코프로, 상하프론테크, 우리산업 잘 봐야 된다. 뭐 반등 주다가 또 다시 한번 무너진 것 같지만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뭐 공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때 지금 1차 상승 후에 기간 조정 시에 잘 담아두셔야 뭐 큰 상승 때 한번 수익을 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건희 차장이 제시한 투자 전략 그리고 추천해 주신 업종들, 종목들 잘 참고하시면서 다음 주에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투자 판단의 책임은요, 시청자분들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주말도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